잠시 후 무익하고 덜찬 방송 서울말 하는 경상도 언니들과 함께하는 전래졸라 전라동화 절조동 56화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 사는 그게 뭐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양에 사는 외절애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박절래입니다. 아 진짜 벌써 뭐죠? 벌써 화가 왜? 나시나요? 미안합니다. 아직 동화 얘기 안 했는데 왜 화? 네, 일단 사과드립니다. 빨리빨리 와야 될 거 아니야. 빨리빨리. 아 정말 이거 사회생활 안 하겠나 이거. 지금 말도 안 나와. 지금 외절애님은 시간 여행에서 좀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90년대 패션으로 나타나십니까? 아니 요즘 정말 최신 유행하는 겁니다 이거. 거긴 아직도 그럽니까? 예, 여기 아직도 대통령이 경입니다, 경. 무당장관 누구예요? 무당장관. 촌에 계신 분이에요, 촌에 계신 분. 아이고. 아 그렇군요. 자, 우리 자꾸 재방문하고 계신 분들이 늘고 있어요. 줄리님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봤어요. 근데 제가.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은 저희가 이 줄리님에 대해 언급했던 방송이 아직 나가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그 천구멍 줄리님 맞나요? 네네. 그게 아마 제가 지금 편집하려고 아직 안 올라간 세상에. 거. 아, 나는 듣고 말씀을 하셨는 줄 알았어. 아직 안 올라간 게 맞을 거예요. 맞아야 될 텐데. 왜냐면 일단 올려주신 시기가 아직 안 올라갔던 시기라서. 그러면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방송을 듣고 또 다시 올려졌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구나. 네, 아닌 거죠. 아직 안 올라갔죠. 음. 그래서 다음 방송에 이제 올라갈 건데, 근데 이제 벌써 댓글을 또 다시 달아줬어요. 그래서 금단 증상이 심각하다고 우와, 하셔가지고. 박수. 요거 이렇게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힘든 병에 걸리셨다. 근데 그건 또 하나 또 의미하죠. 또 다른 하나가 또 있죠. 뭐죠? 이분도 정상이 아니다. 뭐 그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게 이 우리 방송에 대한 금단 증상이 걸리면 이게 헤어나기 어렵냐 하면 굉장히 마이너한 취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송 찾기가 어려워요. 저희도 찾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딴 데 가서 이런 걸 찾을 수가 없다. 전 세계 아니 없죠. 그래서 이제 찾다 우리가 만들어가지고는 아무도 그만두자만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그냥 이거 그만두면 없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방송이. 그래서 그런지 이게 뭔가 되게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그 누구도 그렇죠. 그만두자만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또 방송이 또 안 올라갈까봐, 방송을 못 하게 될까봐 또 그렇죠. 노심초사. 그런데 또 인기가 없다고 하기도 어려운 것이 지금 우리가 또 순위가 좀 점점 그렇죠. 굉장히 순간이긴 합니다. 굉장히 네. 순간이에요. 이게 한 시간에 한 번씩 랭킹이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정말 순간이거든요. 그때 캡처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데 잠깐씩 이렇게 와, 잠깐씩 이렇게 능력이 좀 대단하시다. 상위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이제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놀라곤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구두로 이렇게 막 놀라곤 합니다. 막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서도 되게 놀라운 게, 왜냐면 우리가 높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나처럼 이렇게 자주 확인하니까 볼 수 있는 거지, 남들은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순위에 있는 거를. 한 새벽 4시 30분 순위만- 이렇게 다들 잠들었을 때 아니 그래서- 순위만 못 봅니까? 저희 프로그램 존재 자체를 모르고 계시는데. 그렇죠. 하지만 또 이렇게 또 열혈 구독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이렇게 간혹 검색을 했다가 안 높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는 항상 이렇게 팩트에 기반하는 말씀. 제 생각에는 아무도 검색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들 정말 별 걱정을 다 하시는 것 같다. 별 뭐 그런 걱정을 생각이 하고 듭니다. 있으니까 이런 일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정말. 근데 제가 또 하나 되게 놀라운 거를 발견을 한 게, 저희가 이제 청취자 분석표를 이렇게 보면 거의 뭐 99%가 한국이고, 뭐 싱가포르이 한 뭐 1, 2%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그때에 따라서 이제 외국에서 간혹 들어오면 뭐 진짜 0. 몇 프로 이 정도거든요. 나라가 몇 개가 뜨면. 근데 최근에 프랑스에서 한 30%가 나오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왜 예전부터 프랑스에 아주 아. 소수가 계속 듣던 분이 계셨잖아요. 아니 근데 왜 프랑스에 계신 분은 왜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몇 번을 지금 러브콜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분이 근데- 가르마님 아닌가요? 프랑스에 계신 분이? 아니라고 그때 얘기를 하셨거나 아니면 뭔가 그런 뉘앙스를 그러니까 아니요. 거기에 뉘앙스가 아니고 긍부정을 언급을 하지 않으셨- 않으셨어요. 언급을 하지 않은 걸 보니 아닌가 보다 아마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이 수치가 좀 많이 올라서 그래서 뭔가 제 생각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 이렇게 정주행하신 분이 계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아무튼 이거 그래서 정말 좀 박정래님 놀라웠다. 말씀처럼 프랑스에서 한번 공개 방송해야 될 것 같아요. 30%라뇨. 와 정말. 그렇죠. 그래서 그냥 놀라웠다. 그리고 또 이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좀 계셨나 봐요. 또 에피소드 인기 순위에 이렇게 보면 또 뭐 이렇게 토끼전, 황새의 재판 이런 게 또 아주 상위에 다시 올라와서 되게 옛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회차별로도 순위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 에피소드 탑 순위가 나와요. 음. 그리고 보통 이제 1, 2위, 3위 이렇게가 최근에 최근 거. 올라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걸 많이 들으시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또 그래서 이제 한창 저희가 이제 그 카테고리 바꾸고 나서 좀 새로운 것들이 옛날 것들이 다시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번 주에도 보니까 뭐 막 17화, 14화, 20화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 있어서 아마도 좀 들어오신 분들이 혹시 이렇게 그건 경쟁을 하고 또 계신가? 재판에 대해서 검색한 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제 약간 근데 그것도 그렇지 않을까. 뭔가 어떤 음. 재판이라는 이름이 조금 좀 관심을 끌지 않았나. 음. 그래서 놀랍게도 이번에 저희가 올라간 게 톰티토시거든요. 잘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그건 검색이 안 되죠, 거의. 그걸 검색할 리가 없죠. 그렇죠. 이거 검색도 안 되고 제목이 그렇게 매력적이지도 않은가 봐요. 그래서 잘 안 듣는다. 이게 올라간 지 얼마 안 됐으면 이렇게 보통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는 진짜 제 얼굴에 침 뱉기일 수는 있겠으나 저도 한 번밖에 안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화가 났던 기억은 있는데 그 뒤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러면 이 재생수가 낮은 거는 외절애님 때문인 걸로. 그럼요. 제가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또 재미없으면 또 잘 안 듣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혹시 외자리님이 최근에 프랑스를 다녀오신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파리 출장이 있긴 했었는데. 파리. 그래서 당일로 갔다 오셨다고. 네, 바게트 필요해가지고 진짜요? 파리 잠깐 들리긴 했었는데. 그랬군요. 네. 자주 가는 네네네네. 곳이라 가지고 한 5분 하면 갑니다 집 앞에. 그래서 생각이 났는데 저도 저희 집에서 한 10분 거리에 그 파리 그 바게트 유명한 도대체 우리 어디 살고 파리가 있는? 저희 있어가지고. 근처에 살고 있나 본데요. 네. 아니, 원래 이렇게 가까운 것 같은데. 싱가포르에 있는 서울역에서 만나고, 그렇죠, 근데 그렇죠. 또 함양에 있는 파리에서 만나고 이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 그때 제가 한 9시 한 10분경에 이렇게 갔어요. 저녁을 먹고 친구랑 이제 헤어지기 전에 저희 들러서 빵이라도 하고 가자. 파리를 잠깐 들리기도 하는군요. 그렇죠. 밥 먹고 나오는 그렇죠, 길에 그렇죠. 잠깐 잠깐 들렀다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골라서 계산대로 가려고 했더니 어떤 현지 아주머니께서 우리를 잡는 거예요. 계산대로 가려고 하는 우리를 막 잡더니 여기 지금 9시 반 되면 50% 세일을 한다. 우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빵을 소진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 못 참죠.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한 20분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남았는데 그럼 우리 가서 근처에 그럼 한 바퀴 돌고 다시 올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고르고 있어야 그러면 되는데. 빵을 도로 그래서 빵을 이제 다 골라놓은 걸 쟁반에 들고 있다가 해서 빵을 도로 내려놓고 이제 고르곤 나가려고 졸라. 골고는 졸라. 그렇죠. 달라고 조르면 네. 되니까 고르곤 그렇네. 졸라.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빵을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아주머니가 다시 붙잡으면서 그러지 말고 저기 앉아서 기다렸다가 빵을 갖고 기다렸다가 30분 맞아.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약간 민망하잖아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게 좀 민망해가지고 그랬는데 보니까 주변에 전부 다 기다리고 왜 민망하죠? 어느 부분이 민망하죠? 그러니까
그 정책은 사실 그거잖아요. 이제 문 닫을 시간 다 됐으니까 빨리 싸게 팔겠다는 건데, 근데 이제 남은 빵을 빨리 팔겠다는 건데, 그 빵을 내가 트레이에 담아서 들고 기다리면 그 누가 들어와서 그 시간에 제값 내고 살 사람도 못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게 맞는데, 뭐라고 못하는, 매장에서도 뭐라고는 못하는. 근데 그 주인께서도 그냥 제값에 파셔도 됐을 텐데 그렇게 또 하시네요. 아, 주인이 아니었어요. 손님이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손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팁을 그러니까 알려준 이게 거구나. 그렇게 하면 사실은 근데 사실은 그러면 가게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럴 목적은 아니잖아요. 약간 눈치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래. 네, 나는 그래서 주인이 이제- 그랬다고.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커피 한 잔을 사서 그러면은 차 한 잔 마시자 해서 커피 한 잔 사서 이제 마시면서 기다렸다가 이제 시간 돼서 계산을 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 손님분이 그렇게 나서서 살려고 하는 사람 붙잡아서 생전에 처음 본 사람이 20분 있으면 50% 할인한다고.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네요. 그쵸.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직 안 갔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끔 그렇게 파리에 들러서 빵을 살. 파리 좋다. 되는 역시 거죠. 파리. 네, 그래서 파리는 9시 반 이후에만 가는 걸로. 왜냐면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곳은 아니라서 사실은 한동안 안 갔었는데, 맞아. 그렇죠. 50% 세일이면 가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빨리 거기 타격을 입혀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값 주고는 안 사겠지만 50%는 괜찮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니 저도 지금 50% 세일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며칠 전에 저희 집 앞에 편의점이 생겼는데, 이게 편의점이 이제 시니어 분들을 위해서 시니어 분들로 아르바이트를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니어 무슨 뭐 오픈 기념 뭐 행사도 하시고 이래가지고 이게 뭔가 했더니, 그러니까 그 후로부터는 되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거기는 11시까지만 한대요. 편의점임에도 불구하고 11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10시 50분 정도가 되면 모든 그 날짜로 되는 물건들이 폐기가 된다고. 제가 유통기한이 그날까지 다 폐기가 되니까 저보고 한 15분 정도 있다가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못 알아듣고 15분 있으면은 싸게 판다는 줄 알고, 그래요? 그럼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 그날 해야 될 물건들이 정말 가득가득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무슨 과일부터 시작해서 전까지 제가 좋아하는 파전도 막 있고, 요즘 모든 음식도. 편의점에는 전도 파나요? 그렇더라고요. 시니어를 위해서. 아니요, 시니어를 위한 게 아니라 그 제품 자체가 거기 있는 거지. 도시락 뭐 그런 게 잘 나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말 전까지도 나오는데. 이게 약간 일본식으로 비슷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없는 게 저도 그건데 파전은 처음 봤는데, 파전, 밥, 디저트까지 빵, 뭐 이런 거, 아이스크림, 요거트, 뭐 하여튼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서 이제 나는 뭐 사지 하고 고르고 있었는데, 그분께서 자기는 귤 하나, 그 다음에 식빵 하나를 막 있으면 되니까 나머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봉지를 주시면서 그리고 한 분이 또 오시기로 하셨대요. 어떤 되게 어르신인데 이 얘기를 했더니 저녁에 시간 맞춰 오겠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분은 되게 어르신이라서 빵 요거 빼고 그래서 다 가지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 바구니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걸 무료로 다 주시더라고요. 전 계산을 반값이든 뭐 해주는 줄 알았더니. 그리고는 이제 너무 좀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 잘 먹었어요, 그거를. 한 일주일에 걸쳐서 먹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근데 유통기한은 그럼 일주일 지난 거를 먹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저는 뭐 유통기한이 지나건 썩건 먹어도 체하지도 않아요. 사실 일주일은 상관없죠. 괜찮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잘 먹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너무 감사해가지고 뭐라도 좀 사드리고 싶은 마음에 또 찾아갔죠, 다음에. 갔더니. 혹시 또 그 시간 맞춰서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또 주시겠지. 딱 기다렸다가. 딱 기다렸다가 딱 갔더니, 네네네. 지난번에 혹시 주셨던 그분 맞으시냐고 일부러 또 제가 막 알면서 모른 척 하면서 물었었는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혼이 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사실 맞죠. 정책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그쵸. 그걸 잘못 먹고 뭔가 또 그걸로 인해서 뭐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거 무조건 폐기를 해야 된다고. 이제는 줄 수도 없다. 주고 싶은데 그렇다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저한테 미안한 일인지. 아니 시간 맞춰 너무 간절히 바라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되게 10시 50분에 고르곤 가니까. 졸랐구나.
그 좀 아쉬운 마음에 몇 개 사서 들고 오긴 했는데, 그것도, 그래서 그분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아니면은 저한테 주기 싫었던 게 아닐까. 근데 이제 그게 한 번 그렇게 하면 진짜 그 시간 맞춰서 그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차피 버릴 거니까 내가 가지고 와서 먹으면 되지라고 하다 보면 당연히 매출에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그리고, 무조건 폐기를 해야지만 되지, 그 남는 걸 누구는 주게끔 되는 거 그게 안 된다고 그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진짜 누가 이렇게 먹고 잘못되면 편의점에 고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여기 음식 먹고 뭐 배탈 났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예전에 제가 알던 분이 과자 기업에 근무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정말 그 제품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연구실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데, 거기서는 어떤 제품도 바깥으로 못 들고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에 가져가도 안 되고, 그게 혹시라도 어차피 패키징이나 이런 게 다 자기 회사 이름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그게 나가서 잘못되면 회사에 문제 될 수 있으니까 자기들은 엄청 먹는데 바깥으로 못 가지고 나간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근데 그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아깝기도 하고 한데,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기 지금 폐기된 거 진짜 많은데 좀 아까운 게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 저런 거 좋아하는데 하면서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던 기억이 있네요. 그게 아마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젊은 사람들은 이거 바깥에 주면 안 돼요. 그럼 다들 그냥 안 줬을 건데, 아마 어르신들은 또 아깝고 하니까 그러니까. 더 주셨던 거 아닐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안 된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조금 더 정감 있고 인간적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얼마 전에 버스를 탔는데 버스 옆자리에 좀 나이 지긋하신 아저씨보다는 나이가 있으신 할아버지라고 부르기에는 좀 젊으신 분이 있으셨는데. 그럼 또래 아닌가요? 또래? 그렇죠. 내 친구 반말할 뻔했네.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이 경상도 특유의 그 중노년 아저씨들이 뭔가 무뚝뚝한 뭔가 좀 왠지 조금 기분 나쁘면은 조금 거칠 것만 같은 그런 이렇게 보였어요, 모습이. 그래서 왠지 그냥 아주머니랑 아저씨랑 있으면 그냥 아주머니 옆에 앉는 게 왠지 마음이 더 편한. 그런데 그날은 또 자리가 없고 해서 아저씨 옆에 앉았는데, 저는 이제 이 복도 쪽에 앉은 거죠. 아저씨는 원래 창가 쪽에 앉아 계셨고, 누가 먼저 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냥 마음속으로는 어디 자리가 비면 딴 데로 좀 가고 싶다. 이 아저씨가 무뚝뚝할 것만 같다. 대화도 안 섞어놓고는. 근데 옆에 앉은 사람이 무뚝뚝한 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도대체? 왠지 조금 그냥 그런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 거칠 것 저분이 같았어요. 지난번도 그렇고 자기가 다 판단을 해. 맞아. 그리고 어차피 아무 말도 안 하고 갈 건데 옆 사람이 무뚝뚝하고 안 하고 하면 도대체 무슨 아니 그분이 얘기가 내려야 될 있죠? 수 있잖아요. 내가 바깥에 앉아 있으니까. 아니 그렇다고 그래서 해서 이제 늘- 막 긴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냥 잠시만요 이 정도만 하지 않나요? 아니 살아온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불편해하면서 아니 이게 굉장히 소심한 사람들은 그런 게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정말 빈자리로 가고 싶다. 어느 정도로 라고 생각- 소심한 거야. 내가 상상을 했던 그럼요. 거더 심하네. 정말 진짜. 이상하다.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그리고 내가 네. 소심하면 무뚝뚝한 사람이면 좋은 거 아닌가요? 보통은 혹시라도 나한테 말 걸까봐 이걸 더 싫어하지 않나요? 아니 그런데 나갈 때 말을 보통 아니, 거니까. 저는 버스를 타면 자리가 있나 없나가 중요한 거지. 내가 앉아서 갈 수 있을까가 중요한 거지. 내 옆에 누가 있냐는 정말 기억도 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웬만하면 혼자 앉고 싶고, 웬만하면 좀 떨어져 앉고 싶고, 그런데 아니 버스 안에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시네.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아저씨 옆에 앉았는데, 아저씨께서 내리시면서 굉장히 그 대구 사투리인데도 약간 더 시골스러운 사투리를 쓰셨어요. 그래서 먼저 내리겠습니다. 이 말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내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 그 말씨가 예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투리가 굉장히 뭔가 뭐 이렇게 어디 가요 어디가? 먼저 내릴게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니 그냥 좀 내릴게요. 그냥 이게 말씀하신 아니라 거잖아요 그냥. 먼저 내릴게요. 이 말이 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도 무뚝뚝한 분이 아니었고 거친 분이 아니었구나. 나 아니 이제 그럼 거기서
아니 처음 본 사람한테 나 내릴 건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보통은 조금 약간 이렇게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서 내릴 수도 있고 그 다양한 어떤 경우가 있잖아요. 아 저분 정말 특이하십니다. 저분 트라우마가 많나 보다. 사람들이 그래서 바로 그래서 여러분과 방송하는 겁니다 지금. 아 정말 아니, 평소에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화를 많이 냈나 보다. 맞아요. 아, 정말 걱정돼요. 저 그런 사람들이 건가. 화낼까 봐. 아니 아니. 오늘도 왜 저래님이 화냈잖아요 아까. 네. 아, 빨리 좀 마음 많이 상하셨겠네. 네. 난 화낸 기억이 없는데? 뭐라고 지금도 아까 화내고 있잖아요. 카톡에 막 물음표 100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나는 항상 하루하루가 즐거운 사람인데, 무슨 소리에. 근데 아무튼 저분 아. 되게 되게 복잡하게 사시는 분이다. 아니, 근데 정말 되게 굉장히 모순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무뚝뚝할 것 같아서 앉기 싫은데 나한테 말을 안 걸었으면 좋겠고, 지난번에도 차 지나가면서 빵빵해서 되게 아우 나한테 저렇게까지 화냈고 자기가 저렇게까지 화낸 상황이 저렇게까지 아닌데. 화낸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했다가 또 와서 또 문 내라 그러면 안 내리고 가면 되는데 또 그 안에 문은 또 다 내리고 또 막 얘기 다 하고 아 정말 특이하신 분이다. 근데 그것까지는 본인이 좀 잘못했으니까 겁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버스에서 그 사람이 무뚝뚝하지만 나한테 말 걸까봐 걱정돼서 앉기 싫다? 아. 그러다가 갑자기 먼저 내릴게 하는데 저 혼자 말이 너무 예쁘다고 하고 얘기를 하고. 도대체 그냥 말이잖아. 이게 진짜 사투리였다 뿐이지. 그냥 먼저 내릴게요라고 말한 거잖아요. 아! 그게 먼저 내릴게요가 아니고 저 여기서 내려요. 이거 아니에요? 아 그건가요? 저 이제 내려요. 그러자마자 갑자기 제 마음이 너무 아, 저 사람 녹아내리면서. 사랑에 빠진 거네. 저거는 아 그래서 어떻게 따라 내리셨나요? 아 그리고 제가 말했죠. 전 사실 지난번 정거장이었으니까. 아까 그래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또래지 않냐? 그렇게 나이를 설명하는 거 보고 아 또래였구나. 아 이 썸탈 얘기를 제가 하신 정확한 거였구나. 나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오래 걸렸는데. 썸탄 네. 얘기를 좀 정확히 네. 대놓고 하기 좀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러면은 서로 뭐 알아가는 이해할 수 사이고요. 아직까지는 네, 밝힐 단계는 아니어서 좀 조심스럽네요. 아 그건 뭐 이해할 수 있겠네. 아, 아무튼 또... 무뚝뚝해 보이지만 괜찮은 사람 만났다. 여기까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투리 좀 쓰시는 분을 만났다. 네, 그분과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2주 뒤에 또 업데이트되는 소식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궁금하진 않고요. 아니 저보고 아까 90년대에서 왔냐고 하더니 뭐 저 이제 내려요. 그럼 몇 년도에 도대체 그거는. 아, 30년 전 아닙니까? 30년 전. 아 정말. 아까 잠깐 유통기한 얘기를 해가지고 생각이 났는데 제가 한국 갔을 때 지금 한국에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집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토리묵이 있어요. 실제로 그 도토리를 다 갈아가지고 만들어 주셔가지고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왔다고 이제 도토리묵을 해주신 거예요. 해놓고는 엄마가 아침에 일찍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가면서 저기 도토리묵 써놨으니까 먹어 나중에 먹어 하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나중에 이제 일어나서 아, 묵을 먹어야겠다 이렇게 봤는데 양념이 없더라고요. 묵은 이제 썰어서 두셨고 양념이 없어가지고 그 냉장고를 봤더니 반찬통에 하나 담겨 있는 게 있어가지고 아 이거구나 해서 이제 그거를 부어서 먹었어요. 먹고 나서 이제 그거를 놔뒀더니 나중에 이제 엄마가 다시 와서 저녁에 다시 그 남은 도토리묵이랑 이렇게 반찬이랑 가서 해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양념이 좀 다르더라고요. 내가 먹었던 거랑.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너 아까 양념은 뭐랑 먹었냐 그러는 거 도토리묵을. 그래서 저기 냉장고에 있던데 그 양념 아니야? 그랬더니 그거 괜찮더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괜찮던데 그랬더니 그거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저기 그게 뭐야 어머님이 웬만하면 되게 잘 버리시는 스타일이 아닌데 버렸다는 거는 되게 오래된 뜻이거든요. 아니 버릴 거를 왜 냉장고에 넣어두며 그리고 그러면 아침에 그거 먹어라라고 할 때 말을 해줬어야지. 그렇죠, 양념은 그렇죠. 뭐 어디 있는 걸 먹어라 했어야 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가서 내가 다 먹었는데 그거 괜찮더나 그 남은 건 내가 다 버렸다.
그래서 저는 그게 몇 그래서 년산이었는지가 또, 되게 궁금하네요. 그 진짜. 약간 층이 있었거든요. 그 양념이. 그 저는 이제 그게 참기름이랑 이런 게 이제 그냥 좀 층은 그런 원래 다시 생기는 거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냥 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먹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살짝 뭔가 약간 오래된 것 같다는 느낌을 안 한 건 아니었는데 근데 뭐 냉장고에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엄마가 도토리묵을 먹으라고 했으니까 나한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먹었는데 이제 엄마가 아마도 양념을 문 안 해두고 가신 것 같아요. 그걸 까먹으신 그래서 근데 내가 도토리묵을 먹었다고 하니까 양념은 너 뭐랑 먹었냐. 역시 우리 어머님. 아 정말. 저녁에 네, 먹은 그래서- 양념은 훨씬 신선했나요? 네네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아하. 아예 이렇게 모양 뭐 이렇게 좀 다 색깔과 이런 게 다 좀 다르더라고. 그래서 다르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엄마가 너 아까 양념은 뭐랑 먹었니? 그래서 그래서 그게 그건 몸은 버렸다. 괜찮으셨고. 뭐 괜찮았습니다. 아, 뭐. 그럼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요새 뭐 유통기한 좀 지나고 뭐 좀 오래되고 해도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됩니다. 전혀 상관없고. 아 근데 유통기한 하니까 또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는 유통기한에 예. 되게 예민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예? 일주일 동안 먹었다고 하지 아니 않으셨나요? 예전에 지금은 정말 좀 덜한데 옛날에는 정말 하루 그 날짜가 아닌 거는 진짜 다 버려버리는 스타일이었는데 나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가 우유를 왜 그 몇 리터죠? 그 큰 거 1.5리터인가요? 네. 1리터짜리인가? 그거를 3개나 넣었더라고 냉장고 속에. 걔는 혼자 사는 데인데 그래서 야 무슨 우유가 이렇게 많아? 그러면서 나 좀 먹어도 되니까 먹어라고 했는데 세상에 한 달이 지난 거예요 우유가. 우유는 한 달 지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야 이거 버려야 될 것 같아 한 달 지났으니까 자기는 1년 된 것도 괜찮다고 괜찮으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그 하나는 뜯어져 있었고 2개는 안 뜯어져 있었는데 안 뜯어진 걸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괜찮은데 했더니 그 친구가 뜯어주는데 괜찮더라고요 진짜. 그러면서 그래서 유통기한이 실제적으로는 뜯지 않은 것 같은 경우는 2달 정도 지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친구 말로는 우유도. 그러고 나서부터 봤더니 생각만큼 그렇게 제가 예민했던 부분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너무 웃겨가지고. 네. 근데 그 그때. 친구분은 아니, 우유를 그렇게까지 안 사면 안 돼요, 그냥. 내 그냥 말이에요. 사면 안 그래서 되나? 왜 그렇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면 사놨는데 뭐 안 먹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3통이 있는데 하나는 뜯어져 있고 2개는 안 뜯어져 있는데 세상에 한 달에 찢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놔둔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실 것 그렇겠죠. 같은데. 맞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생각만큼 그 유통기한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유통기한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매할 수 있는 유통을 기간. 할 수 있는 기간인 거니까 그거 이후에 더 쓰고 더 먹고 해도 괜찮은 건 맞는데 근데 이제 우유 같은 건 아무래도 신선 제품이니까 그래서 또 너무 오래 놔두기가 좀 그건 조금 이제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한 달이나 놔둘 것 같으면 안 사면 되잖아요. 네. 저도 마트 냉장고 활용하시지 왜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왜 그랬는지 저도 그때는 너무 놀래가지고 저는 정말 유통기한을 잘 지키는 스타일이었다가 30일 지나도 괜찮다 그 친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지금은 그 유통기한에 조금 덜 그 사건 이후로 되게 덜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네, 저는 뭐 사실 뭐 지난 것도 잘 먹긴 하거든요. 저는 정말 그래서 항상 뭐든지 살피는 게 먼저 유통기한을 먼저 살피는데 이제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네, 그러니까 뭐 물건을 살 때는 살피긴 해요. 왜냐면 저도 혼자 살다 보니까 뭐 사놓으면 빨리빨리 못 먹어서 좀 최대한 좀 유통기한이 긴 걸로 사긴 하는데 근데 뭐 유통기한 좀 지나도 먹는 거에 그렇게 예민하지는 않는 편이라서 근데 우유를 막 한 달씩 뒀다 먹진 않은 거고 그렇군요. 근데 괜찮다고. 원래 이제 그 예전에 그런 말 했었잖아요. 유통기한 지난 거는 아빠 주면 된다. 옛날 어떤 개그 프로에서 엄마 이거 유통기한 지났는데 아빠 주면 돼. 뭐 이렇게 했던 생각이 나네요. 자 그럼 이제 본방으로 들어가 볼까요? 유후. 오늘은 특별히 다른 나라의 동화 중에서 두 나라의 동화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는 아르헨티나입니다. 오! 네, 좀 아시나 봐요. 두 번째 나라는 영국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같고 톰태토시 영국 거 아니었나요? 미안합니다. 네. 오늘 청취율 좀 걱정되는데요. 네. 좀 걱정되네요. 영어 쓰는 네. 나라 아닌가요? 영어. 영어. 네. 그렇죠. 그런데 제목이 같고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끝부분이 달라서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동화를 갖고 있지?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소재가 같을 수 있지? 하는 것을 중심으로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네, 제목은 새들의 왕입니다. 네, 먼저 아르헨티나 이야기부터 하면은 조금 짧은데요. 새들이 서로 굉장히 먹을 것이 많은 숲속에서 잘 조화를 이루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도 인간들처럼 좀 왕을 정해야 되지 않나? 좀 지도자, 지배자 이런 어떤 우두머리를 정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의견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그 좀 더 우리도 체계가 있어야 되고 좀 뭔가 질서가 있어야 되고 뭐 일종의 시스템을 이루어야겠다. 자, 그럼 이제 누가 좋을까? 라고 하자마자 다들 조금씩 이렇게 경계하면서 그야 당연히 뭐 목소리 좋은 내가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이제 꾀꼬리가 말을 하고 무슨 소리야? 뭐 제일 빠르기로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또 나는 짐승이니까 속도로 결정해야지 했더니 야, 그래도 또 이 크기를 무시할 수 없지 않느냐? 제일 날개 큰 애로 하자라든지 야, 너희가 참 또 밤에 자는 거 걱정되더라. 밤에도 깨어있는 애로 하자. 막 서로 자기의 어떤 가장 극대화된 장점을 부각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다들 뭐 타조도 나오고 뭐 까마귀도 나오고 온갖 애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결정적으로는 뭐 독수리 같은 애들이 자신의 어떤 강력한 부리, 날개, 뭐 이런 또 몸집 이런 것들을 힘의 논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매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야, 내 매의 눈이라 들어봤나? 내 진짜 이 시력, 와, 나 진짜 저 하늘 꼭대기에서도 저 땅 밑에 거 다 보인다. 너희들 솔직히 조금 걱정되더라. 너희들 생존 능력 좀 내한테 안 될 걸 뭐 이렇게 해서 결정적으로는 독수리와 매가 마지막까지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막 다들 막 그들의 싸움에 막 풍비박산이 나고 막 중간에 있는 애들조차 다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밤낮으로 싸움이 일어나고 전부 다 이 장면을 이제 지켜보게 되는 거죠. 야, 그냥 여기서 우리 살 수 있을까? 평화롭던 것이 왜 이렇게 됐어? 우리 그냥 떠날래? 막 정말 흉흉해졌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들의 어떤 장점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반대로 상대방을 비방하게 되고 내 장점뿐만이 아니라 넌 이래서 안 돼. 너는 진짜 빠져라면서 넌 끼지도 말아야 돼. 입 다물어 막 서로 이제 네거티브를 심하게 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너무 싸움이 극대화되니까 막 다들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걸 왜 하고 있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은 독수리가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력한 부리가 조금 부서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겼고 날개 한쪽이 좀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겼고 그리고 그 몸집으로 이곳을 지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 숲의 제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숲에는 다스릴 자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떠나버렸어요. 여기까지가 아르헨티나판 새들의 왕입니다. 바로 이어서 같은 이야기를 하나 더 보시고 약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엔 영국판 새들의 왕입니다. 이번에는 행복하게 사는 역시 숲입니다. 그래서 다들 조화롭게 잘 이루고 살고 있었고 온갖 종류의 새들이 먹을 것이 풍부한 숲에서 막 지저귀면서 행복하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을 것을 찾고 즐겁게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새들이 왕을 뽑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곳에는 아주 오래된 완전 오래된 나무 신령님께서 살고 계셨죠. 그래서 여쭤봤어요. 우리 어떡할까요? 우리 누가 왕이 되면 좋을까 했더니 니들 중에서 제일 괜찮은 애가 왕이 되면 되지. 이렇게 좀 모호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가 괜찮다는 거지? 근데 또 뭐 신령님께 또 묻지도 못하겠고, 뭐가 괜찮아야 되는 거지?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다들 또 꾀꼬린 얘기를 한 거죠. 야, 당연히 목소리 말씀하신 새들의 지적이 또 이 말 못 들어봤느냐. 새 보고 짖다고 하지 않는다. 다른 동물과 다르다. 새는 지적이다라는 얼마나 예쁜 말을 하느냐. 뭔가 말소리조차 다르다. 뭐, 먼참 내릴게에 이렇게 예쁜 말을 한다, 새들은. 그래서. 아니, 이 와중에 또 그놈 생각하고 있노. 네, 새들의 왕은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 아름다운 목소리, 꾀꼬리. 어때? 어때?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신령님 제 목소리 어때요? 막, 그래, 괜찮구나. 괜찮다고 하셨다. 지금 나야. 너희들 투표 나한테 해야 돼. 막 이렇게 막 한 거죠. 그래서 다들, 씨, 진짜 목소리 갖고 말씀하신 거 맞나? 막 이렇게 하는데, 까마귀가 이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씨, 쟤는 목소리도 좋고, 나는 사실 목소리 조금 내가 컴플렉스인데, 막, 깍깍 이 소리가 조금, 나 좀 컴플렉스인데 나는 안 되겠지. 좋겠다. 꾀꼬리가 왕이 되나 보다. 나도 장점이 없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또 막 학이 아주 긴 다리를 보이면서 야, 또 이렇게 또 각선미 같은 게 중요하지 않겠냐. 또 이런 미모 같은 걸 뺄 수가 없다. 모든 또 앞을 볼 수 있는 또 동물들이고 우리 누구나 또 서로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예쁜 게 진짜 제일 경쟁력이다. 또 우리 신령님도 또 나를 보시면 얼마나 예뻐하시겠냐. 나 바로 나다.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서로 또 막 한미모 하는 애들도 막 나타났어요. 그래서 야, 내가 진짜 앙증맞고 예쁘다. 나는 야 크고 예쁘다. 막 서로 난리가 난 거죠. 까마귀가 또 생각했습니다. 나는 진짜 다리가 짧은데 진짜 학원 정말 다리도 길고 너무 부럽다. 진짜 나는 목소리도 별론데 나 진짜 사실 다리가 컴플렉스인데 너무 다리가 짧아서 쟤는 정말 좋겠다. 학이 왕이 되겠네. 진짜 저 말이 맞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 왜 있는 거지 도대체? 막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너무 한탄하면서 너무 속상해하면서 너무 괴로워했어요. 좋겠다. 다들 누가 왕이 되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뭐 서로 또 왕이 될 만한 자기의 장점을 막 어필합니다. 얘들아 정말 난 것 같아. 아무래도 저 괜찮다는 애는 난 것 같아. 막 얘기했고 까마귀는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와는 관련이 없다는 생각이 이제 자꾸 든 것이죠. 특히 공작을 보았을 때는 너무 절망했어요. 그 아름다운 모든 그 몸체를 펼쳤을 때 그 무늬들 저 날개를 어떻게 저렇게까지 아름답게 가질 수 있을까? 정말 너무 놀랬죠. 정말 입이 쩍 벌어진 채로 나는 절대 저렇게 공작처럼 아름다울 수 없을 거야. 까마귀는 내 털 빛깔은 진짜 무슨 이런 단색이야. 쟤는 컬러인데 난 흑백이야 하면서 막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는 나 왜 이렇게 태어난 거지? 하고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우리 나무 신령님께 전부 다 거의 컨테스트처럼 그 오디션 나가듯이 자신의 어떤 뽐내야 하는 순간이 왔어요. 그래서 지저귀는 애, 막 또 공작,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애, 뭐 각선미를 가진 애 모두 다 나타나게 되었죠. 자, 이제 준비가 되었느냐? 제일 괜찮은 애를 그럼 오늘 왕으로 뽑으면 되겠지? 라고 했는데 아니 저 아름다운 새로 보는 저 아이 누구야? 하면서 이제 깜짝 놀란 것이죠. 봤더니 정말 유니크한 애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뭔가 정말 다채로운 빛깔의 옷을 입은 쟤 좀 독특하다. 저 낯설고 신선한 저 느낌 뭐지? 하면서 다들 쳐다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오래 사셨다는 그 새들의 수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너무너무 오래 사신 우리 나무 신령님조차도 아니 내가 처음 보는 새가 있다니 어머 너는 너무 신선하구나 하면서 막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완전 씬스틸러 모두가 그 아이를 바라본 거죠. 너 누구야? 너무 야 너 누구야? 하면서 막 이락 갑자기 스타가 되었고 그냥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순식간에 다들 너무 궁금해했죠. 쟤 누구야? 너 알아? 나도 처음 보는데 하고 막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막 궁금증을 가진 아이들이 야 너 되게 좀 뭐 털들 되게 멋지다. 이거 내 털이랑 좀 비슷한데 너 무슨 과야? 하면서 막 가까이 간 거죠. 근데 잠깐만 이거 내 털인데? 그래서 막, 야 이거 내 털이지 하면서 막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야 그래 이거 네 거네. 이거 뭔데? 하면서 막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잠깐만 하면서 학도 막 나타나더니 이건 진짜 내 털이지. 이거 다른 애들이랑 비교가 안 되지. 하면서 막 깃털을 가져갔고 다들 막 가져갔어요. 잠깐만 하면서 모두 다 나타나서 자기 털을 너무나 잘 발견하는 거예요. 이건 내 건데 하면서 삽시간에 그 아이의 털을 전부 다 자기 주인이 찾아가 버렸습니다. 볼품 없어진 까마귀만 남았던 것이죠. 그래서 까마귀는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괴로워했어요. 자기 자신을 되찾았는데도 다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든 거죠. 이 괴로워하는 아이는 나무 신령님조차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작품으로 끝이 납니다. 네. 응? 끝이야? 새들의 왕을 뽑기는커녕 그냥 이 까마귀의 절망으로 끝이 나는 둘 다 어떤 의미에서 비극이에요. 둘 다 근데 완전 딴 얘기 아닌가요? 되게 앞에는 되게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완전 다른 그러니까, 얘기인데요. 새들의 왕을 뽑는 것 같지만 그 자체가 아니 왜 굉장히 다른 얘기 두 개를 갖고 와놓고 하나로 묶어서 하시는 거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을 뽑는 건 참 어렵구나. 그 다음에 왕을 뽑으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절망으로 가는 길이구나. 그 다음에 앞에 아르헨티나도
독수리가 왕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왕이 될 수 없고 이 까마귀가 아무리 시도해 보았지만 사실은 될 수 없었던 그리고 우리 나무신령님은 왜 그냥 그런 애매한 말씀을 하셔갖고 이렇게 모두를 혼란에 빠뜨리셨을까? 네, 왕 없이 사는 게 가능한가? 가능하면 그게 나은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네, 작품이었습니다. 괜찮네. 일단 저는 이거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왜 왕이 되고 싶어 하는가였거든요. 이거 뭐 책 제목에 근데- 있는 것 같은데 왜 왕이 되고 싶은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러니까 왜 왕이 되고 물론 이제 우리 지금 세상으로 가져오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뭐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나 이것에서 뭐 각자 하고 싶은 이유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 권력을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권력으로 맞아요. 뭘 해보고 싶다. 근데 뭐 하고 싶은 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이 동화를 보면서 그냥 제가 들었던 의문은 왜 모두가 그럼 왕이 되고 싶은가? 우리 세상에서 봤을 때는 모두가 다 정치를 하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각자 자기가 바라는 삶이 있는 걸 텐데 뭐 능력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정치인이 되고 싶으냐 아니냐는 선택의 문제인 건데 동화에서는 모두가 그 왕이 되고 싶은 것처럼 그려진 게 왜 그럴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죠? 여기서 이제 왕이라는 단어를 쓰긴 썼지만 이 상황 속에서는 왕이라는 이 존재가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권력을 뜻한다기보다는 약간 뭐 아까 오디션 콘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최고 그러니까 이 권력을 가진 새들을 뽑는다는 개념보다는 여기 있는 모든 새들 중에 내가 최고야라는 걸 뽐내고 싶은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다는 거지. 근데 그 전에 만약에 왕이라는 새들의 왕이라는 존재가 있었으면은 그 권력이라는 것의 어떤 무거움을 알 수 있었겠지만 여기 지금 봤을 때 우리는 사실 왕이나 나라 임금님, 대통령을 비롯한 사람들이 갖춰야 될 자질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봤더니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난 목소리가 이쁘잖아. 뭐 나는 이거 하잖아. 그러니까 각자만의 그냥 약간 누구보다 거기서 좀 돋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냥 그런 권력보다는 그냥 나는 여기서 좀 이런 부분이 독특한 목소리가 좋으니까 난 여기서 최고야 라는 어떤 그런 의미. 한 번도 왕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러면 왜 왕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을까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왜 왕이 필요하다고 그럼 느꼈을까요?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러니까 앞에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인간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좀 뭐 체계를 갖춰야 되나? 뭐 그러니까 뭐 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주변에서 뭔가 다른 걸 하니까 우리도 저런 거 좀 해볼까? 뭐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 뭣도 모르고 약간 덤비는 스타일? 그런 상황이지 않나. 지금 같은 경우면은 저희 같은 경우도 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지금 그거잖아요. 지금 계신 어떤 분은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들 속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냥 그 중에서 내가 어떤 돋보이는 최고 1인자.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이상하다는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기보다는 왜 그렇게 1인자가 되고 싶은가? 그러니까 근데 그게 동화에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왕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되게 불쌍하게 살던 사람이 왕비가 되거나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왜 그런 자리를 선망했을까라는 게 좀 신기하다. 저도 근데 궁금하다. 되게 궁금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네. 왜 누구보다 누구보다 잘나고 싶어 하는가? 누구보다 거기서 어떤 부분에서든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불행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도 좀 그런 삶을 살다가 보니까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항상 누군가로부터는 좀 1인자가 되고 싶고 어느 부분에서 최고가 되고 싶긴 했는데 조금 나이가 들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나 저러나 큰 의미가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 동화가 물론 이제 이게 사실 우리가 이 전래 동화를 하게 된 이유일 수도 있긴 한데 이 동화가 대단히 교육적이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와 비교해서 1인자가 되어야 되고 누구보다 뭐 어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깊이 없는 그냥 최고 뭐 왕자, 왕비, 뭐 공주 뭔가 그게 마치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인 것처럼 만들어도 이거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해서 이걸 보고 어릴 때부터 우리는 동화를 읽고 자라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떤 경쟁에서 우위에 서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은가. 근데 그래서 그에 반해서 지금 아르헨티나 어. 버전 이거는 되게 괜찮은 동화인 것 같아요. 영국 왜냐하면 버전 아니 아닌가? 다 떠났잖아요. 왕은 정해졌으나 근데 그 뒤에 떠나버렸잖아. 그리고 네. 그럼 그들이 떠났다는 것은 결국 그 왕의 어떤 체계를 원했던 게 아니라 그냥 예전에 행복했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의지였을 거니까. 그래서 나는 이 동화가 참 그 뒤에 있는 거는 잘 모르겠고 사실은 조금 슬프긴 한데 이거를 뒤로 좀 이거와 되게 비슷한 내용을 하나 알고 있긴 한데 앞에 아르헨티나 버전은 저는 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그동안의 동화 중에 참 괜찮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영국 버전에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까마귀가 평생을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까마귀로 살고 있었었는데 어느 날 앵무새를 만난 거죠. 너무 이쁜 털을 가지고 있고 뭐 목소리도 어떻게 해서 야 너 정말 행복하겠다 그랬더니 야 나보다 더 예쁜 새 많아 그래서 공작새도 있어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얘가 까마귀가 공작새를 보러 갔더니 너무 놀란 거예요. 이렇게 예쁜 새가 세상에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가가지고 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새인 거 맞지? 너 진짜 좋겠다 했더니 나는 이렇게 예쁜 털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갇혀서 평생을 살아야 된다. 그치만 까마귀 너는 자유롭게 따라다닐 수 있지 않냐. 나는 네가 더 부럽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가 이거는 각자만의 삶이 있고 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새구나 하면서 자신의 어떤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연기를 되면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누구나 어떤 상대라는 사람이 생기면서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 저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근데 그 속에서 자신이 또 누구보다 어떤 빛나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면 좋은데 그런 부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남의 어떤 좋은 점과 나의 안 좋은 약점으로 가서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던데 예를 들면 뭐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거나 이러면은 한국이 최고라는 생각을 많이 한대요.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예를 들어 뭐 지하철도 잘 돼 있다. 또는 뭐 교통비도 별로 안 비싸다. 또는 뭐 밤에도 뭐 재미있게 놀 거리가 많다. 뭐 와이파이 잘 됐다.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데 막상 한국에 오면은 또 불행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유는 더 잘 사는 사람을 보기 때문에.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교하는 순간 갑자기 확 불행해지고 그냥 자기가 사는 대로 살면은 까마귀처럼 사는 대로 살면 그냥 별로 불행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어떤 공작 같은 삶을 보자마자 자기 삶이 너무나 막 비천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좀 주된 특징이라고 해서 근데 방금 그 얘기를 그렇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싱가포르이 빈부격차가 좀 큰 편이거든요. 큰 편이고 생활 환경이 되게 어떤 삶을 사는지를 선택함에 따라 되게 격차가 좀 커요. 근데 모든 나라가 그럴 건데 싱가포르는 나라가 작기 때문에 그게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흔히 이제 HDB라고 하는 국민 아파트가 있고 콘도라고 하는 되게 프라이빗한 좀 잘 꾸며진 그것도 아직 아파트죠. 우리 식으로 보면 아파트 같은 건데 이제 그런 형태의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분들, 그러니까 외국 분들은 대부분이 다 이제 콘도에서 사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제 아는 분의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어린 친구가 이제 막 대학을 막 졸업하고 와서 월급도 얼마 안 되는 친구가 자기가 싱가포르에 왔을 때 다른 한국인 친구가 무조건 콘도 살아야 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월급의 거의 뭐 한 60%를 집세로 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생활비도 쪼달릴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60%라고 했을 때 애초에 월급이 많아서 거기서 한 60%로 하면 그래도 뭐 남은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애초에 월급도 작은 친구가 거기서 절반 이상의 돈을 월세로 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생활 물가가 싼 나라가 아닌데 그걸로 생활을 하니까 뭐 정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얘기를 해서 그럴 필요 없다고 꼭 그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 원인이 그거였다고 하더라고. 한국인 다른 친구가 야, 싱가포르에서 무조건 콘도에서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허덕허덕하면서 살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한국 사람들의 그런 게 많죠. 상대방과 비교해서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것들이. 근데 그 정도라는 게 내 수준에서 맞춰야 되는 거지. 타인과 비교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저 그래서 두 번째 동화도 되게 마음에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까마귀가 이제 여기저기서 털을 다 가지고 와서 자기 몸에 붙여서 되게 유니크해 보이는 새처럼 이제 흉내를 낸 거잖아요. 재밌었죠. 그게 양두구육이지 않습니까? 하하.
만약에 그래서 저 끝까지 잘 속였으면 왕이 됐을 수도 있는 거죠. 새들의 왕이 됐을 수도. 사실 왕이 되는 있는 방법은 거죠. 그냥 손바닥에 왕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진짜 짜증난다 또 갑자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면 뒤에 MC가 있어야 왕을 됩니다. 쓰잖아. 그럼 아. 손은 손가락밖에 못 씻어요. 위생적이지가 않아. 위생적이지가 않아. 아니 그리고 그렇게 이제 와서 없거든요.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도와주는 MC가 있어야 됩니다. MC. 아하. 왕 갖고만은 안 된다. 아무리 손가락만 씻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아, 그럼요, 할머니가 그럼요. 써준 게 아니구나. 네네네. 아하. 아니 할머니가 써줬겠지. 할머니가 써줬는데 할머니뿐만이 아니고 할아버지도 필요하고 손자 손녀 다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저는 그 할머니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할머니가 무슨 요원쯤 되지 않을까. 그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그걸 뚫고 들어가서 왕왕응자를 써주고 에이, 나왔다라는 아니 거는. 주민이겠죠. 거기 사는 분이겠지. 그리고 그 할머니가 이렇게 네임펜을 갖고 다니시나 보죠. 그런 거 계세요. 아. 혹시 누가 사인해달라고 할까봐. 그렇죠, 아, 그렇죠. 이렇게 들고 다니는 할머니인데. 거지, 그럼요, 그럼요. 아. 그렇죠. 아니 그리고 취미가 네임펜 들고 다니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아.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 아, 거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렇죠. 이렇게 다 우리 기준에서 생각하면 안 되겠다. 사람은 다 다르다. 그러니까 아니 생각해요. 아 누가 네임펜을 들고 다녀? 있다니까 분명히. 그럴 수 있죠. 제가 이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싱가포르 가서 굉장히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의 옷들을 정말 자유분방하게 입고 다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출근 시간이었는데 정말 정장 여자분이 정장 옷을 입고 신발을 쪼리를 신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가 참. 너무 네. 놀라워서 아니 저렇게 다 차려입고 신발을 저렇게 슬리퍼를 신고 그 출근을 하다니 해서 되게 놀랐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알게 된 친구가 이제 은행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되게 불만을 토로하는 게 은행에서 그 고객을 상대하다 보니까 옷을 차려입어야 되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구두를 신어야 되는 거래요. 근데 불편하게 자기 일할 때 구두 신어서 너무 싫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출근할 때 슬리퍼를 신고 가서 갈아 신는다고 하더라고요. 반대 아닌가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잖아요. 우리는 출근할 때 구두를 신고 간 다음에 사무실에 슬리퍼를 갈아 신잖아. 근데 얘는 거기서 이제 고객 응대를 하다 보니까 구두를 신어야 되는 게 이제 약간 그 복장 규정에 있대요. 그래서 와 근데 우리 이것부터도 같으면 신고 정말 가겠죠. 다른 나라, 우리나라의 어떤 특색이 보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보기에 괜찮아야 되니까 신발을 신고 가고 안에 가서는 어차피 뭐 내가 신발 안 보이면 되니까 편한 신발을 신는 거라면 여기 사람들은 난 편한 신발을 신고 싶은데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 그 구두를 신어야 되니까 가서 갈아 신는 거예요. 와. 그래서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쪼리.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알았죠. 아, 그때 지하철에서 내가 봤던 그 사람이, 그 사람도 출근해서는 갖춰 입어야 되는데, 오갈 때는 편하게 신으려고 그걸 신었구나라는 걸. 아니, 그때 그 예전에 깨달은 그 거였어요. 싱가포르 놀러 갔을 때, 저기 왜, 그게 뭐야님, 놀러 갔을 때 저도 놀랬던 게, 정말 차려입으신 분이, 아까 쪼리를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심지어 욕실화를 신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저한테 경우는. 그래서 저는 진짜 한동안 여행하면서 그 싱가포르 돌아다니면서 정말 신기했던 건 그 사람들의 신발이었어요. 정말. 네, 맞아요. 정말 거의 70%가 쪼리를 신고 다니고 나머지는 이상한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데 저희가 진짜 신고 있는 욕실화를 정말 제가 사진 찍고 싶어가지고 정말 뭔가 유행이었나? 아니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렇게 신발을 신고 했는데 아마 그분도 제가 봤을 때는 갈 때는 편한 신발을 신고 간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고 이제 일을 그런 하실 것 같아요. 때는 뭔가 거기에 맞는 옷과 네. 신발을 신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지금은 약간 그게 오해가 좀 정말 신발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하철을 탔는데. 아니, 그러니까 신발도 이해가 안 되긴 한데 왜냐면 그럼 옷도 편하게 입었으면 뭐 그런가 보다 했을 건데 옷은 차려입고 이제 신발을 그렇게 정말 잘못 신고 나온 것처럼 급해가지고 뭔가 뭐 잘못 왜- 신고 나온 것처럼 그 이렇게 왜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막 급하게 네. 신고 왔더니 막 이상한 신발이야. 그런 느낌이었는데. 뭐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근데 여기서 진짜 그랬는데. 한국의 어떤 남한테 보이고 잘 보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잘 표현된 그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은 안 그런데 한동안 제가 사무실에서 너무 여기가 이제 실내 온도가 되게 낮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추워가지고 알지. 제가 털 실내화를 신고 다녔어요. 사무실에서. 그래서
털실내화 신고 다녔는데 나는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 이거는 사무실에서만 신는 거죠. 내가 실내화를 신고 바깥에 나갈 수 없잖아. 근데 이제 이게 그걸 신고 화장실도 가고 하니까 바닥에 이렇게 고무로 된 좀 단단한 거를 신긴 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나는 그걸 단 한 번도 사무실 건물 바깥에서 신는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어떤 직원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 너 오늘 그거 신고 출근한 거야? 그러면서 네. 아니 여기서만 신지 막 그랬었는데 그 친구들한테는 그것도 다 가능한 거였던 거예요. 그게 그거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 뭐 이랬던. 그러고 보면은 진짜 우리의 삶에서 남과 비교하면서 뭔가를 찾아가는 것보다는 자신의 장점을 더 부각시키면서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조금 공작처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남에게 화려하게 보이는 대신 본인은 조금 좀 덜 부자유한. 그리고 별로 본인은 행복하지도 않은. 근데 저는 아까 막 권력을 사람들이 왜 좋아할까, 또는 왜 왕이 되려 할까, 그런 것랑 좀 비슷하게, 왜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려고 할까, 나 좀 궁금했는데, 어떤 한 국회의원이 알기로는 하여튼 판사 출신인가, 꽤 일종의 고위층 출신이었던 사람이 국회의원을 또 심지어 해본 사람이었는데, 몇 번 떨어지고 이래서 걱정이 됐는지, 보궐선거에 나오기 위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일을 많이 겪은 사람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또 한 번 더 하려고 좀 잘 보이려고 그러지 막 수조물을 떠먹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국회의원을 하려고 할까? 그냥 이미 이 사람은 굉장히 가진 자고 여러 사회적 혜택을 누린 자인데 거기다가 또 더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그걸 하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수모가 상당한데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런 일 없이 맞아요. 살아도 얼마든지 똥똥거리면서 살 것만 같은데 왜 저런 삶을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거지? 그게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그것도 그거일 것 같아. 꼭 정치만의 문제도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기 존재에 대한 긍정을 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존재를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리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국회의원인데 내가 다음에 국회의원이 안 됐어. 그러면 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닐까. 사실 그 수조물 먹은 분도 그렇고 다시 또 국회의원 하려고 말로는 무릎 꿇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던데 그런 분들도 사실 이미 가진 것도 많고 부자 정말 돈도 되게 많으신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왜 저렇게까지 하지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마 그분들은 그런 거겠죠.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고 내가 이걸로 내 삶을 또 잘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를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단지 그냥 내가 이 권력을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내가 지금 국회의원이라는 이 신분이 없어졌을 때 그때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너무 게 두려워서 아닐까. 이 정도 수모를 견디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그 수모가 그걸 잃어버렸을 때보다 견디기 쉽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랬겠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또 마찬가지로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누군지를 바로 못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닐까. 내가 이걸 그래서 왜 이렇게 대기업에 다니시고 했던 간부 하시고 하셨던 분들이 딱 이제 퇴임하고 나거나 직장을 잃어버리고 나서 굉장히 우울해진다거나 그런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가 자기의 전부가 아닌데 그건 그냥 직장이었을 뿐이고 또 다시 자기 삶을 살면 되는 건데 그 하나를 잃었을 때 본인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사람들만 잘못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모두가 그런 방향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이 현실이 조금 안타까운 것도 있는데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동화라든지 이런 드라마를 제 3자 입장에서 멀리서 봤을 때는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하지만 막상 내일이 닥치게 되면 나도 거기서 헤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본 적이 별로 그러니까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자신을 정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의 아이들을 봤을 때 보면은 정말 멀리 떨어져서 제가 그 아이를 보고 있잖아요. 성적 하나 가지고 그렇게 막 애태우고 속상해하고 문제 하나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나는 수학이랑은 진짜
진짜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과 과정을 생각하면은 거기서도 얼마든지 만족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배우기보다는 무조건 1등 또는 뭐 최고 거기에서만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게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도 모든 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교육적인 면에서 그런 것들을 좀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았으면 좋지 않나. 예전에 누가 그 얘기, 저도 한번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 옛날에 어떤 역사 강사님이 우리가 아무리 못 살아도 조선시대 최고의 왕보다 훌륭한 삶을 살고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 삶을 살고 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매일매일이 불행하고 힘든 걸까? 힘들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런 거를 배우지 못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말처럼 우리가 뭐 왕자님 뭐 이런 것들 동화를 보면서 왠지 저게 삶의 기준이 돼야 될 것만 같은 저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리고 뭔가 드라마도 왜 막 어떤 열심히 사는 여주인공이 뭔가 회장님의 아들과 뭐 연애를 하게 되어서 갑자기 신분 상승을 하면 뭔가 해피엔딩인 것 같은 그런 게 은연중에 굉장히 동화에서 드라마까지 좀 학습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더라도 그쵸,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그런 어떤 작품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예전에 친구 집 놀러 갔다 친구 딸내미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그래서 너는 이상형이 뭐 남자친구 있어? 이상형이 뭐야? 그러니까 저는 돈 많고 예쁘게 생긴 남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쁘게 생긴 거와 돈 많은 게 그들의 이상형이 되어야만 하는 이 현실이 뭐 차라리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데 내 남자친구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서 같이 그렸으면 좋겠어요 라든지 뭔가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허무맹랑한 것을 자기 이상형으로 꼽고 있는 현실이 좀 슬프기도 했고 조금 그렇구나 하고 말긴 했지만 이게 우리 사회가 만들어내고 있는 지금 현상인 것 같은 느낌이 좀 씁쓸했어요. 저도 예전에 고등학생인가 뭐 중학생인지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이랑 이야기할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이게 방송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10년 뒤에 넌 어떤 모습일 것 같아? 라고 물으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가 되고 싶다. 뭐 우리 아빠보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뭘 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물었을 때는 그건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속상했어요, 사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속상했어요. 이 어린 친구들이 하고 싶은 게 없다는 게 물론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뭐 그 당시에 뭐 너 뭐하고 커서 뭐 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게 이루어지진 않지만 뭐 100% 다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그 생각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어린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뭐 흔히 뭐 어린애들이 요즘에 뭐 다 유튜버 되고 싶다 그래. 뭐 무슨 옛날에는 뭐 연예인 되고 싶다 그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차라리 그것도 괜찮았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거보다는. 이게 참 근데 그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벌었다 쳐. 근데 그 아이가 그로 인해 되게 행복하다. 나 돈이 너무 많이 벌어서 너무 행복해. 이럴 것 같으면 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돈으로는 기쁨밖에 못 사요. 우리 기쁨밖에 못 사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부자가 돼도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지. 만족하지 못하겠죠. 그냥 단순히 내가 돈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차라리 그러면 나는 어디 바닷가에 뭐 100평짜리 집을 짓고 살고 싶어. 이런 꿈이라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언젠간 이루어질 수 있고 하겠지만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도 만족할 수 없는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꿈을 이룬다고 해서 행복해진다는 건 아니지만 이룰 수도 없는 꿈인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누구라도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있을 거니까. 근데 아까 그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국회의원이 되려는 이유가 국민들을 대신하여 우리나라를 좀 더 잘 살게 만드는 그런 사명을 띠고 거기에 일을 하고 임하고 있다면 굳이 또 하고 뭔가 또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 자체가 너무 다른 데가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진짜 우리가 언제 조금이나마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라고 했을 때가 언젠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아마 진짜 이 어떤 내 권력
이런 거는 분명히 아닐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은 자꾸 거기서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갈수록 더 힘든 세상은 살기 편해지나 우리의 마음은 더 피폐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저부터도 참 그렇네요. 이제 SNS 끊고 이제 이거는 참 그런 거 너무 근데 그냥 너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그런 걸 생각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내가 언제 행복한가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네요. 다들 언제 행복한가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지금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너야 뭐 그 남자 만나 생각하고 있겠지. 먼저 내릴게요 할 때 행복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날 이후로 저는 지금 행복하지 않은 적이 없네. 저는 그냥 이렇게 깨끗한 이불에 따뜻하게 딱 누울 때, 그냥 딱 잠들 때가 너무 좋단 말이에요. 어떠한 것보다 제일 좋아요, 그게. 그런데, 뭐, 때로 이렇게 뭐 바쁘게 지내고 하느라고 정말 밤늦게까지 잘 못 자거나 아니면 뭐 어디 뭐 일하러 가서 타 지역에 가서 막 지내느라고 뭔가 좀 잠을 설치가 이럴 때는 그 자체도 사실은 의미가 있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잘 것 같고. 오늘도 대구 국제공항을 통해서 출장 갔다 왔어요. 대구 국제공항 때 어디 파리 갔다 왔나요? 그렇지. 가까운 파리 한 5분 들렀다가. 네, 공항점 있다고. 네네, 맞아요. 국제공항에 있는 파리에 갔다가. 네. 다녀왔는데, 할인을 안 해서 실망해서 이제 바로 그냥 왔습니다. 네. 근데 잠자는 거는 사실 굉장히 일상적인데, 이거 말고 뭘 그렇게 또 더 기쁨을 주는 게 있나? 더 행복감을 주는 게 있나? 기도 하고,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운전하면서 듣는 정말 좋은 노래, 그런 게 너무 좋고, 막 차에서 엄청 크게 틀 수 있잖아요. 음악을 내 마음대로 엄청 커다랗게. 그냥 되게. 차들이 욕하지 않나요? 그럼 이제 창문을 안 내리면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감을 주는 건 의외로 너무 작고 맞아요. 너무 소소한 것들. 그래서 사실 더 뭔가를 추구할 이유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할 이유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네요. 이제 그이만 있으면 돼요. 아까 되게 돈 없다고 막 아등바등하지 않았나요? 저분은 지금 사랑에 빠져가지고 지금 모든 게 네. 사랑이야.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처음에 제가 의문을 가질 때 왜 저렇게 왕이 되고 싶어 하냐고 했던 게 전 정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뭔가 권력을 갖고 싶다거나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지, 그게. 뭐 내가 행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저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권력이 있다는 건 그만큼 일을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행복한 건데, 안타깝게도 권력을 차지한 자들은 그 권력을, 그 권한으로 일을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 권력으로 딴 거 할 생각을 하니까. 즐길 생각만 하는 거죠, 나한테. 하기야. 요즘에 그 권을 갖고 있으면 또 빵집도 많이 다닐 수 있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뭐 골프 치러 많이 사고 다니던데. 뭐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난 정말 그 어떤 권력을 갖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을 안 하는데. 그리고 이제 아까 박절래님 얘기하신 것처럼 인생에서 자기가 되게 대부분 다 어떤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 정도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도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으니까 그 이후에는 사실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저는 문득문득 되게 좋거든요. 내가 거기를 그 힘들었던 때가 아니구나 지금. 내가 그 시기를 지나왔구나 생각하면 그냥 정말 가만히 있다가도 되게 다행이다,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별로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지? 라는 생각 들고, 그래서 막 내가 이걸 하면 되게 행복해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되게 좋지 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이게 사람이 결국 행복하고 안 행복하고는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느냐 아니냐인 것 같아요. 왜 이래? 꼭 내가 이 사람들 법률수님이야? 왜 이래? 그렇습니다. 직문직답. 왜 이래? 진짜. 그래서 항상 얘기하거든요.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럼 오늘 하루 너한테 일어난 좋은 일들을 생각해 보라고. 매일 한번 한 3가지 정도씩 써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사소한 거겠지만 매일 뭐 어떤 나한테 일어난 3가지를 쓰려고 그러면 사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뭐 맨날 좋은 일이 막 생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무슨 하다못해 버스가 딱 갔는데 제 시간에 도착을 했다라던가 아침에 뭐
우산을 챙겨갔는데 비가 딱 왔다라던가 뭐 이렇게 아주 사소한 거지만 내가 오늘 기분 좋았던 일을 매일 한 3가지 정도를 써봐라 라고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한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 그렇게 해본 사람들이 다 생각보다 내 삶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지하지 못했던 거지. 정말 자기 삶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 중에는 괜찮은 일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보통은 인지를 못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번쯤 정말 진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내 삶이 괜찮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푸가 그런 뭔가 캐릭터가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도 아마 매일 행복하지는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그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 작품 속에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찾아보면은 우리가 찾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매일매일 기적적으로 행복한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예를 들면은 이제 해외로 나갔을 경우에 해외 음식을 먹다 보면 한국 음식이 생각이 나잖아요. 한참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여행 끝나고 집에 와서 멸치하고 김에 밥을 싸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세상에. 멸치랑 김이 최고죠. 그래서 평소에는 딱히 땡기지 않는 음식이었는데 김하고 이 멸치가 이렇게 맛있을 일이야?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예전에 어떤 그런 거 있었잖아요. 왜 저희 집이 너무 좁아요. 뭐 어떻게 했더니 그러면은 뭐 소를 한 3마리 키워봐봐. 집에 들고 가라.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 뺐더니 막 이렇게 세상에 넓은 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런 경우가 좀 많잖아요. 왜 평소에는 뭐 하다가 뭐 어떤 상황이 닥치면 와 진짜 큰일 날 뻔했다면서. 근데 평소에 굉장히 불만 갖고 있었던 상황이 어떤 더 큰 상황이 닥쳤다가 그 상황이 되게 작게 느껴진 게 비교를 했을 때 그런 것들처럼.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름 뭐야 저 사실 이게 뭐야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면서 되게 좀 힘든 순간들이 있는데 그 순간들을 지금 내가 거기 있는 거 아니니까 참 그것만으로도 참 행복하다 그 말이 되게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거를 잘 못 느끼고 뭔가 더 자극적이고 굉장히 행복해야만 하는 일이 생겨야 될 것 같은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떻게 압박감으로 밀려오면서 그런 일이 없으면 뭔가 되게 불안하게 느껴지는 좀 이런. 그러니까 그게 SNS의 폐예요. 남들이 다 뭔가 되게 좋은 거 막 이런 거 그 단편적인 사진을 딱 올리니까 나도 뭔가 저런 일이 인생에 되게 많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사실은 대부분은 다 그냥 똑같이 살다가 그냥 어쩌다 한 번씩 그렇게 삶의 이벤트가 어쩌다 있는 한 건데. 번씩의 어떤 한 순간의 찰나인데도 계속 저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지. 그런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것만 올리니까. 근데 뭐 우리가 뭐 일하고 밥 먹고 이런 사진 안 올리네. 뭐 멸치랑 김이랑 먹는 사진 안 올리잖아요. 어디 가서 스테이크 먹고 해야 올리지. 맞네. 멸치랑 김 싸 먹는 거 안 올리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대단히 남의 삶이 괜찮아 그러면 오늘부터 한번 올려볼까요? 멸치랑 김에 싸서 괜찮네요. 이렇게 맛있을 수 있을 수가 있나 막 이러면서. 그리고 출근하고 퇴근하는 길에 나 오늘도 무사히 퇴근했다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행복하네 막 이러면서 막 깨재재한 얼굴로 막 그런 거 있잖아. 아니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게 진짜 생각을 바꾸면 물론 쉽진 않지만 정말로 사진 찍어서 오늘도 맛있는 밥을 먹었어 예를 들면 한다거나 아니면 출근해서 나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곳에서 너무 행복해 라던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 그것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내 상황이. 아니 그리고 뇌가 약간 속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뇌가 맞아요. 맞아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우리가 우리 뇌를 속이면 되는 거니까. 뇌는 진짜 잘 속아요. 뇌는 진짜 잘 속아서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나는 행복해 하다 보면 정말로 내가 행복하다고 속아서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내가 나한테 지시를 내리는 거지. 행복한 사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 친구가 일이 너무 많다고 아무튼 이렇게 막 줄줄줄 썼어요. 이렇게 카톡에 와서 너무 바쁘고 뭐 지금 너랑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바빠서 하지 못할 거 뭐 어쩌고 저렇게 쓴 다음에 그렇지만 이 나이에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니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렇다. 우리 열심히 돈 벌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도 사실은 또 긍정적으로 보려 그러면 그런 포인트도 있다. 맞아. 그래서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지금
많은 청취자분들도 여러분들의 행복함을 빠른 시일 내에 깨달으시고 하루하루 더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취자들한테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일해라 절해라 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참 좋은 거죠. 그럼요, 일할 수 그럼요. 있다는 그렇죠, 것과 그렇죠. 절할 수 있다는 것. 절할 수 있다는 건 사지가 멀쩡하다는 뜻이거든요. 이야. 그리고 이제 절할 만큼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좋은 일이죠. 그리고 이제 절을 많이 해야지 법륜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럼요. 네. 그럼 잘 생각해봐. 우리 주변에서 행복하지 않은 게 뭐가 있냐는 거지. 아, 정말. 여기 하나 더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왜? 잠시 왜 후. 화내는 거죠? 무익. 잠시 후. 무익하고 덜 차고 행복한 방송. 이거 어때요, 여러분? 아니요, 그건 우리 컨셉과 맞지 안 않는 맞나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네. 행복은 무금 처리하도록 합시다. 네, 우리 오늘만 행복할 거거든요. 네네네. 올해 아닌가요? 올해 우리 오래 행복합니다. 우리. 오, 근데 진짜 뇌가 속고 있나 봐. 아까부터 계속 또 혼자 행복해지고 있어 나.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뭐 거울 보고 예쁘다 해라, 나는 행복하다 하라는 게 진짜 거짓말이 아닙니다. 뇌는 진짜 잘 예쁘다 속아요. 예쁘다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안 했네. 진심으로 안 했어. 아니 진심으로 예쁘지가 않더라고 거울을 보는 순간.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잘 됐군요. 그럼요. 그거는 말고 다른 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터넷에서 봤던 짤 중에 영어에서 너 뭐 내일 시간 어때? 이런 거 물을 때 Are you free?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일 한가하냐? 내일 한가하냐라고 뭐 Are you free? 그래도 tomorrow? 뭐 그래도 이렇게. 친구가 있으신가 봐요. 뭐 이렇게 아주 소수의 저는- 그런 집단이 있어요. 그런 집단이 있어가지고. 그 누구도 저에게 묻지 않아.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상대방의 대답이 프리가 이제 중의어잖아요. 한가해라는 의미도 있고 무료. 공짜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영어로 그 답에 대해서 Are you free tomorrow라고 했을 때 No, I'm expensive every day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에 대해 좀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늘 비싼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가져도 되지 않을까. 저는 안 비쌉니다, 여러분. 들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특히 우리 방송은 무료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방송 우리는 네. 내일도 프리하다. 네. 네. 제발 좀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네. 여러분 아니, 덕분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아니 우리는 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를 하는 게 아니라 나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또 한 분이 또 나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왜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오면 누가 나가? 아 정말. 괜찮습니다. 그래도 너무 그래도- 슬펐는데 그래도 줄리님께서 또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또 행복합니다. 아 그럼 결국 우리는 행복한 거네. 그럼요. 우리는 늘 행복합니다. 아 그래. 또 뭐 이렇게 나가는 분이 있으면 또 한 번씩 들어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네. 아니 그리고 이것도 다 그거네. 우리 옆에 있는 방송들이 다 뭐 100만 넘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렇죠. 거기 뭐 봐라. 우리는 우리만의 청취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4시 반쯤에 딱 보면 살짝 또 올라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짝 순위가 이렇게 올라가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살짝 올라갔다 내려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보통 줄리가 아닙니다. 구멍이 1000개가 있는 분 줄리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든든합니다. 그리고 그럼요, 유목민인데 가르마가 있어. 이야. 그리고 이 가르마. 이분 진짜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거. 요즘에 아시나요? 뭘요? 뭐라? 큰 당의 그 대표하신 분이 뭐라고요? 그분이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분은 머리숱이 적은 게 아니다. 가르마가 20cm. 아하. 맞네. 그래서 그분이 대평원이네요. 대화 중에 말씀하실 때 항상 이런 말을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말로 가름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그렇군요. 가르마 유목민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 이분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가르마가 아직까지 24cm. 듣고 계신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분 아무튼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가 또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또 이렇게 가르마 유목민 얘기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한가름 하시네요. 정말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네. 가르마 유목민이밖에 없군요. 아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린 또 2주간 잘 놀다가 또 어느 나라의 어떤 동화로 찾아올지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왜 말을 안 해? 가르마 유목민님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